한국은 현금 기계.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 러우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도.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관세, 국제전을 두고 밝힌 생각들. 이렇게나 직설적인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국민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통해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간접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당선자가 정해지는 미국의 대선은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 중 50% 이상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일종의 승자독식 방식. 주목할 부분은 그가 연이어 나섰던 이전의 대선에서보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였다는 점. 비교적 개표 초반부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16명, 펜실베이니아에서 19명으로 5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남부 및 내륙 대부분의 주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며 승리함.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동부와 서부의 한 외에 20년 이상 블루월이라 불리며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졌던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에서도 이전 대선에서보다 지지율이 상승.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위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무역관세, 환율, 금리 및 통화, 산업, 고용 및 이민 등과 관련해 경제정책 기조에 다음과 같이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므로 주목 필요. 첫째, 트럼프의 공적 발언을 고려할 때 현재 연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트럼프는 13조 원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셋째,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미대선 당일 트럼프 경합주 우세 소식에 따라 환율은 25원의 변동폭을 보이며 상승의 한 달러당 399원까지 이른 점에서 드러나듯 미국 우선을 9호로 내세웠던 트럼프 일기에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일기에는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 경제정책에 따른 강달러가 예상. 넷째, 최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시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0.5% 금리 인하의 속도 역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국채와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현재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감세 기조로 인해 세입은 줄고 연방 재정 적자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율이 급격한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며 기타 변수를 고려하여 예상 외로 인상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다섯째, 산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됨.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인센티브, 세제 혜택, 보조금을 통해 코로나 시국 이후 펼쳐온 확장적 재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IIJA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및 반도체 등의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및 고용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을 펼치며 중국 등을 견제해옴. 그러나 이전에도 파리기후 협약을 갑작스레 탈퇴한 바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를 포함한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 미래 인공지능과 생산성의 천병인 반도체의 경우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각각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반도체 설비 투자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협상에 따라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음. 또한 2차 전지를 포함하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크고 작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의 주역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관세율 인상이 단행될 경우 역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음. 다만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방위산업, 금융업, 그리고 트럼프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가상화폐 등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물론 이는 1차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 미국의 금융업에 국한된 것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환율과 금리,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 여섯째, 이민 제한으로 이민은 축소되고 혁신적 고용 정책이 없다면 고용 역시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기조인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이민 제한은 최근 IIJA와 이민 확대로 일자리를 확충하여 고용률을 유지하고 치솟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압력을 낮추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사뭇 다름. 관세율 인상과 재정 적자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획기적인 고용 및 산업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저금리 기조 하에 적정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운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도 향후 금리의 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고, 민간의 산업 및 자산 투자 역시 이상의 6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전망은 인도적으로 더욱 중요한 한편, 불확실성은 훨씬 큰 전쟁과 전투가 그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없다면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수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낳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변화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함.